거지 새끼한텐 거지 인생밖에 없어. 연병장의 먼지, 목줄 풀린 개처럼 뛰는 심장. 이 순간을 잊을 수 있을까요? 초여름 아침인데도 손끝이 얼어붙네요. 흙냄새와 땀방울, 누군가 날 바라보는 서늘한 기운. 부대장이 외쳤죠. 김준호 이병 어디 있나? 어리둥절한 시선들이 내 얼굴에 밝혔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 순간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귀를 긁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닌데 왜 사단장이 여기 오신 걸까요? 멈춘 숨, 굳은 발끝, 이름이 불릴 때마다 심장이 연병장을 달립니다. 모욕과 서러움, 저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죠. 내 인생이 바뀔 단 한순간, 그날 드디어 누군가 정의의 망치를 들었습니다. 진짜 참교육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한 청년의 고단하지만 희망찬 하루로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5시, 공장의 야간 근무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기계 소음이 멈추고 하루 종일 돌아가던 컨베이어 벨트도 천천히 멈춰섰어요. 김준호는 땀으로 범벅이 된 작업복을 벗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끝났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손을 씻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늘은 급여일이거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장 과장이 준호에게 봉투를 건넵니다. 작은 봉투 안에 든 것은 그리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요. 준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번 달도 고생 많았어, 준호야.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도 잘 부탁드려요. 봉투를 소중히 품에 안고 공장을 나섭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쳐갔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월급 봉투의 묵직한 무게가 손끝으로 전해집니다. 집으로 가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치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진열장 너머로 보이는 컵라면들이 눈에 들어와요. 하지만 고개만 살짝 흔들고는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아직은 참아야지. 이른 아침 햇살이 준호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봉투를 꼭 쥐인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지만요. 그 미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몇 시간 뒤 준호는 영수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건데 왠지 집안이 소란스러워요. 영수야, 나야. 문을 두드리자 발걸음 소리가 급하게 다가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영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어요. 준호야,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영수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어요.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말끝이 흔들립니다. 준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뭐라고? 영수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을 잇지 못해요. 심장병이래. 수술을 해야 한대.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계셔. 응급실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준호의 마음도 덩달아 침울해집니다. 수술비가 5천만 원이래.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준호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요. 우리가 어디서 그런 돈을. 영수의 어깨가 더욱 축 처집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은행에도 가봤는데 대출이 안 된다네. 준호의 주머니 속 월급 봉투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져요. 의사 선생님이 빨리 안 하면 위험하다고.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몇 시간 뒤 준호는 다시 영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영수의 빨간 눈이 보입니다. 여전히 눈물 자국이 선명해요. 준호야, 왜 또 왔어?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2년간 모은 전 재산이 들어있어요. 이거, 써. 영수가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3천만 원이라는 액수가 적힌 통장이 보입니다. 야, 이게 뭐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려요. 내가 2년 동안 모은 돈이야. 다 가져가. 영수가 손을 벌벌 떱니다. 미쳤어? 이걸 어떻게 받아? 하지만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가족이 먼저야. 준호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꼭 갚을게.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을 생각 마. 그냥 가족들이 건강해지면 돼. 감사와 미안함이 뒤섞인 침묵이 흘러요. 영수의 떨리는 손이
준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며칠 뒤 준호의 입대 전날이 되었습니다. 준호야, 군대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영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뭔 소리야. 군대가 뭐 그리 힘들겠어? 준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진짜로. 내가 아는 형들 말 들어보니까 걱정 마.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준호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났어요.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21살 청년의 순수함이었죠. 야, 진짜야. 내 번호 저장해놨지? 뭔가 이상하거나 부당한 일 당하면 바로 전화해. 알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준호가 손을 흔들며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참 가벼워 보였어요. 영수는 그런 준호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준호는 착한 놈이야. 너무 착해서. 세상이 다 선량한 줄 아는 게 걱정이다. 그날 밤 준호는 가방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영수의 걱정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대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인데 뭐가 그리 힘들까요? 2년 금방 지나겠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어요. 입대 후 3일째 신병교육대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신병들이 일제히 침상에서 뛰어나왔어요. 준호도 서둘러 침구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병영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조교가 들어왔어요. 야, 새끼들. 정렬. 28살의 이병찬 조교였습니다. 키 175cm의 건장한 체격, 그리고 차가운 눈빛. 신병들이 재빨리 일렬로 서자 그의 시선이 준호에게 멈췄어요. 너 김준호지? 네, 조교님. 개인 신상카드 봤는데 부모님 직업란이 왜 이렇게 초라하냐? 준호의 얼굴이 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신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아, 돈 없구나. 돈 없는 놈들은 군대에서도 개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 알아? 다른 신병들이 숨을 죽이며 바라봤어요. 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고개는 꼿꼿했습니다. 조교님, 그런 말씀은. 뭐? 지금 나한테 대든 거야? 첫날부터 건방지네. 조교의 목소리가 병영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과 군 생활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생각을? 돈 없는 주제에 생각도 많네? 준호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준호, 앞으로 2년 동안 네가 어떻게 살게 될지 보여줄게. 다른 신병들의 시선이 준호에게 쏠렸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회피하려는 표정이었어요. 준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영수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준호의 지옥 같은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다른 신병들이 잠든 사이 준호만 깨워줬어요. 김준호, 일어나. 오늘부터 네가 부대 청소 담당이다.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복도, 계단까지 걸레질을 하는 준호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침 점호 후에도 준호의 고생은 계속되었어요. 거지 새끼. 빨래도 할 줄 모르나? 이것도 제대로 못해? 다른 신병들 앞에서 터져나온 모욕적인 말. 준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준호에게는 휴식이 없었어요. PX 가서 담배 사와. 그리고 내 구두도 닦고 와. 준호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다른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조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어요. 저녁 시간 식당에서도 준호의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야, 거지 새끼. 밥 먹기 전에 내 쟁반부터 가져와. 식당 안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쏠렸어요. 수십 명의 병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당하는 모욕. 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묵묵히 일어났습니다. 같은 기수 신병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건 너무 심한데. 하지만 이병찬의 날카로운 시선에 금세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난한 놈들은 원래 이렇게 부려먹어야 해. 돈도 없으면서 자존심은 뭐가 그리 세냐? 준호가 쟁반을 가져다 주자 이병찬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온 식당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요. 그날 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옆 침대 신병이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며칠인데 벌써 이런 상황이라니. 앞으로 남은 시간이 너무나 길게만 느껴졌어요. 며칠 뒤 생활관에서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됩니다. 어? 내 시계가 없어졌네. 아침 점호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침대맡에 두었던 손목시계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이었는데요. 분명히 여기 뒀는데. 이불 밑까지 뒤져봤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야, 너도 뭔가 없어진 거 없어? 내 지갑에서 10,000원이 없어졌어. 생활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개인 물품이 사라졌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조교의 호령에 모든 신병들이 일렬로 섰습니다. 도둑질하는 놈이 있다고 들었는데 차가운 시선이 생활관을 훑어봅니다. 이런 더러운 짓 하는 놈 있으면 당장 신고하라고. 그 순간 이병찬의 눈이 준호에게 멈췄어요. 특히 돈 문제로 고생하는 놈들 말이야. 다른 신병들의 시선이 일제히 준호에게 쏠렸습니다. 설마 준호가? 속삭임들이 준호의 귀에 꽂혔어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습니다. 그래? 그럼 왜 이렇게 발끈하지? 준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앞으로 철저히 감시하겠다. 특히 가난한 놈들. 그 말에 준호의 주먹이 절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의심의 눈초리들이 준호를 에워쌌습니다. 이제 도둑 취급까지 받게 된 거예요. 훈련이 끝나고 막사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정말 아니야. 복도 끝 소대장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떨렸어요.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서니 김중희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대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중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 이병찬 조교가 너무 심하게 괴롭힙니다. 김중희의 표정이 귀찮다는 듯 변했습니다. 매일 욕설하고 때리고 다른 신병들 앞에서 모욕도 주고요. 그게 다야? 예상과 다른 반응에 당황했어요. 신병 훈련이 장난인 줄 아나? 하지만 이건 훈련이 아니라 적응 못하는 거 아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군대는 원래 힘든 곳이야. 그런 것도 못 견디면 어떻게 군 생활하려고? 소대장님, 정말로 그만하고 나가. 앞으로 이런 일로 시간 낭비하지 마. 소대장실 문이 차갑게 닫혔습니다. 복도에 홀로 서 있으니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점호가 끝나고 1시간이 지났을까요? 이병찬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김준호, 화장실 청소하러 가자. 다른 신병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이병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자질쟁이는 더 혼내줘야 한다더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어깨를 잡아 끌려 벽에 밀렸어요. 등이 차가운 타일에 닿았습니다. 네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무릎팍에 주먹이 날아왔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앞으로 더 지옥을 보여주겠다. 옆구리를 한 대 더 맞았어요.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알겠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입 벌리면 진짜 죽여버린다. 화장실 문이 쾅 닫혔어요. 홀로 남겨진 차가운 공간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벽에 기대어 일어섰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3천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당하는 고통. 이것이 제가 받아야 할 운명인 걸까요? 그날 밤 생활관 복도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잠들었고 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영수의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입대 전 그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군대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 3천만 원을 준 제가 이렇게 초라하게 당하고 있다고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영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이 시간에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습니다.
뭔 일인데? 군대에서 뭔 일 생겼어?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조교가 나만 괴롭혀. 매일매일. 뭐라고? 어떻게 괴롭히는데? 목이 메어서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화장실에서 때리기도 하고, 죽이겠다고 협박도 하고. 그 개새끼가 뭔데? 신고는 했어? 했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어. 아무도 안 믿어줘. 전화 너머로 영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잠깐만. 아빠한테 얘기할게. 아저씨한테? 왜? 우리 아빠가 말이야. 설명하기 복잡한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단 버텨.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고마워, 영수야. 너라도 내 얘기 들어줘서. 당연하지. 너 혼자 견디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수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하소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부대를 감쌌습니다. 6시 기상나팔이 울리고 세면과 아침 식사를 마친 후였어요. 연병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또 하루 이병찬의 괴롭힘을 견뎌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뭐지? 모든 병사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헬리콥터 한 대가 연병장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점점 낮아지더니 연병장 한가운데 착륙하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먼지가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뭔 일이야? 왜 헬리콥터가?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헬리콥터 문이 열리자 누군가 내려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 어깨에 별 2개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사단장이었습니다. 순간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차렷, 어디선가 구령이 터져 나왔어요.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이 일제히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병찬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경례를 붙였어요. 경례, 500여 명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단장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왜 사단장님이 갑자기? 옆에선 동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사단장의 눈빛이 연병장을 훑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김준호 이병 어디 있나? 연병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50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귀를 때렸습니다. 김준호? 왜 사단장님이? 이병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야, 너 뭔 일 있었어? 옆에선 동기가 속삭였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사단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떨렸습니다. 김준호 이병 앞으로 나오게.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이병찬이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연대장과 대대장도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사단장님 앞에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어요. 제가 사단장님 앞에 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했어요. 이병찬은 제 옆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의 시선이 저를 관통했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분노도 실망도 아닌 다른 무언가였어요. 사단장님이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별 2개가 햇빛에 반짝이며 위압감을 뿜어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차갑지도 엄하지도 않았어요. 김준호 이병 평소 안부가 궁금했다. 갑자기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사단장님이 저를 아시는 거죠? 나는 박철민이다. 네가 도와준 영수의 아버지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박철민, 영수 아버지?
네 덕분에 내가 살아서 여기 올 수 있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 아버지가 사단장님이었다고요? 제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어요. 아, 아버님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천만 원을 들였던 그분이 바로 사단장님?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병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리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사단장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어요. 그 손길에서 아버지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숨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연병장에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이병찬이 입술을 바르르 떨고 있었어요.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단장님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단장님의 시선이 천천히 이병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연병장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 병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간부가 있다고 들었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음처럼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이병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금세 깨질 것 같았어요. 평소 저를 괴롭힐 때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고 있었어요. 사단장님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 위압감에 이병찬이 뒤로 살짝 물러섰어요. 다른 간부들도 모두 긴장한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그런 일은... 말끝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벌벌 떨리는 손으로 군복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도망갈 곳을 찾는 것 같았어요. 사단장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모두 이병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준호 이병이 워낙 적응을 못해서... 변명을 늘어놓으려 하지만 목소리가 자꾸 떨렸습니다. 평소 저를 깔보던 그 교만함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지금의 이병찬은 그저 벌벌 떠는 겁쟁이였습니다. 사단장님이 차갑게 바라보시며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그 침묵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폭풍 전 고요함 같은 긴장감이 연병장을 휘감았어요. 그 순간 사단장님이 호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어요. 이병찬 간부 그렇게 말하는군.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이것부터 들어보자.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연병장의 고요함이 흘렀어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제 목소리였습니다. 영수야, 정말 힘들어. 조교가 매일 나만 괴롭혀. 녹음 속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거지 새끼라고 하고 부모도 안 온다고 놀려. 주변 병사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준호야, 그 조교 이름이 뭐야? 이병찬이야. 맨날 나한테만 청소시키고. 이병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충격에 빠진 표정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서 때리기도 했어. 고자질증이라고.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제 울먹이는 목소리. 그때의 서러움이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단장님이 녹음을 멈추셨어요. 이병찬의 얼굴에 당황이 번져갔습니다. 그가 급하게 입을 열었어요. 사단장님, 이건 김준호 이병이 허위로 녹취한 겁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군법에 회부해야 합니다. 필사적으로 변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간부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단장님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허위 사실이라고? 한 걸음 더 다가가셨어요. 이 녹취는 내 아들이 나에게 준 걸세. 이병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네는 지금 내 아들을 허위 사실로 군법정에 세우겠다고 말한 건가? 그 순간 이병찬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등에서도 땀이 흘러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손이 떨려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거짓말쟁이라는 소리인가? 사단장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주변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신히 사과의 말을 꺼냈어요.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믿을 수 없었어요. 평소 그렇게 거만하던 이병찬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연병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어요. 식은땀이 턱끝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쓰레기가 어떻게 우리 군에 있을 수 있나? 사단장님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이병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병찬 조교, 즉석에서 영창 처분한다. 단호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주변 간부들이 일제히 긴장했습니다. 사단장님, 제발. 무릎이 꺾여 땅에 주저앉았어요. 이병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단장님, 한 번만 기회를.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연병장의 다른 병사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장 끌고 가라. 명령과 함께 헌병들이 다가왔습니다. 이병찬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기나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구나. 연병장의 정적이 흘렀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병찬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끌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수길 국회의원인데 가만두지 않겠다. 박철민 사단장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사단장이 뭐 대수냐. 내 아버지한테 말하면 다 끝이야. 그는 여전히 자신의 배경을 믿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모든 걸 해결해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요. 김준호, 너도 각오해라. 내가 나가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협박했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마지막 발악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내가 전역하면 바로 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헌병들이 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몸부림치며 저항했어요. 연병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수길 국회의원이 누군지 알고 있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는 끝까지 자신의 배경을 내세우며 위협했습니다. 박철민 사단장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어요. 박철민 사단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놀라움은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차분함이 느껴졌습니다. 네가 이수길 의원 아들이었냐? 그는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춘 것처럼 말했어요. 연병장의 모든 시선이 박철민 사단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병찬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스며들었어요. 아직도 자신의 배경이 통할 거라고 믿고 있는 모습이었죠. 잠깐만 기다려봐. 박철민 사단장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몇 번 터치했어요. 전화를 거는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후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의원님, 사단장 박철민입니다.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히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박철민 사단장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아드님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이병찬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드디어 자신의 아버지가 나서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병찬 조교 말입니다. 박철민 사단장이 다시 휴대폰을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보니 뭔가 파일을 전송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증거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파일 전송이 완료되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연병장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병찬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했을까요? 박철민 사단장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 심장도 덩달아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뭔가 확인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확인하셨습니까? 잠시 후 전화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들 좀 바꿔주세요. 박철민 사단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이병찬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통화하시죠. 이병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구원자를 만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아빠, 나야. 목소리에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도와줄 거라는 확신에 찬 어조였습니다. 연병장의 모든 시선이 이병찬에게 집중되었어요. 준호도 긴장한 채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병찬은 휴대폰을 귀에 바짝 댔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요. 아빠, 여기 사단장이 나를. 말을 계속 이어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박철민 사단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뭔가를 예상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병찬은 여전히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화 너머에서 폭풍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개새끼야. 네가 뭘 했는지 다 봤다. 이병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휴대폰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신당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병찬은 말문이 막힌 채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당장 무릎 꿇고 사과드려. 그 순간 이병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기대했던 구원은커녕 더 큰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아, 아빠, 잠깐만. 하지만 전화 너머의 분노는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네가 군인이야. 깡패야. 부하를 괴롭히는 게 자랑이야? 이병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평소 자신만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국회의원 아버지에게 오히려 더 큰 꾸중을 듣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박철민 사단장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으로요. 이병찬은 휴대폰을 떨리는 손으로 꽉 쥐었어요. 지금 즉시 사과하지 않으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말에 이병찬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가는 순간이었어요. 전화 너머로 의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그 쓰레기 제 아들 아닙니다. 이병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병찬은 휴대폰을 귀에서 떼지 못했어요. 아직도 아버지 목소리가 들릴 거라는 희망을 품으며요. 하지만 들리는 건 차가운 통화 종료음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절규하는 목소리가 하늘로 치솟았어요. 연병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인한 척했던 조교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아빠, 제발. 한 번만 더. 휴대폰을 다시 걸어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렸어요.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박철민 사단장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동정심 하나 없는 차가운 시선으로요. 주변 병사들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이병찬의 모든 권력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니까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버지마저 등을 돌린 지금 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병찬은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왜요?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연병장의 차가운 바람만이 그의 절망을 감쌀 뿐이었습니다. 사단장이 천천히 이병찬에게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향해 걸어왔어요.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그 두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김준호 이병. 사단장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어요. 준호는 긴장한 채 차렷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너의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다. 사단장이 두 팔을 벌려 준호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호야.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사단장의 품에 안겼어요. 연병장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눈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너도 알 텐데 그걸 망설임 없이 내어준 네 마음이 날 살렸어. 아버님, 정말 괜찮아지신 거예요? 덕분에 완전히 회복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너를 만날 수 있게 됐어. 주변 병사들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임들마저 고개를 숙이며 감동하고 있었어요. 이런 따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앞으로 군 생활 동안 힘든 일 없을 거야. 내가 지켜줄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그의 고통스러운 군 생활에 희망의 빛이 비쳤어요. 1년 6개월 후 전역하는 날이 왔습니다. 부대 정문에서 준호가 짐을 들고 나오는데 박철민 사단장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고생 많았다, 준호야. 사단장님. 아니, 아버님 덕분에 좋은 군 생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회로 나가서도 잘해보자. 내가 준비한 게 있어. 한 달 후 준호는 대기업 계열사 정규직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박철민 사단장의 추천으로 들어간 곳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회사 로비에 서니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저녁 시간 고급 한정식 집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 영수, 그리고 박철민 사단장이요. 오늘은 준호 취업 축하하는 자리다. 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네가 준 3천만 원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상에는 푸짐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기는 법이야. 그때 돈 들인 거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더 감사하죠.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따뜻한 정이 흐르는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한편 도시 한복판 원룸에서 이병찬이 혼자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전역 후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취업도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망할. 다 그놈 때문이야.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원망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준원의 식당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아라. 네, 아버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한 마음이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